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알짜 매물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고 하죠. 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과 매물들을 살펴보는 비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공미 길잡이시죠? 설춘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제 경매 시장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경매 법정도 뭐 후끈후끈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이제 매물이 많다는 거 이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네, 실제로 이제 그 매매 네. 시장이 좋지 않으면 네. 경매 시장은 오히려 매물이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매매 시장하고 경매 시장은 정반대가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시장이 좋으면 오히려 경매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처럼 매매 시장이 좋지 않으면 경매 물건은 이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 경매 물건이 이제 급증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달만 하더라도 전국의 임의 경매 사건이 약 한 2,9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많이 늘었네요. 통상 이제 우리가 뭐 아파트를 담보로 이를테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네. 연체를 하게 되면 이제 은행이 한 3, 4개월 독촉하다가 이제 곧바로 이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입찰 기일까지 잡히는데 시간이 한 5, 6개월 걸립니다. 예. 그런 물건, 특히 경매 예정 물건이라고도 하는 예. 건데 그런 물건도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매에 대해서 보니까 뭐 임의 경매, 뭐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봤다시피 임의 경매도 증가를 했고 강제 경매도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접했는데. 네. 뭐가 다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는 누가 무엇 때문에 경매를 신청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실제 이제 임의 경매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돈 빌릴 때 내 신용 말고 이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테면 돈을 빌리면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원리금을 연체하면 은행이 그냥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곧바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 근저당권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담보권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냥 근저당권에 기해서 그냥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임의 경매라고 하는데 반해서 강제 경매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를테면 뭐 차용증이나 무통장 입금, 돈 안 갚으니까 이제 소송해서 판결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에 기해서 한 경매를 우리가 통상 강제 경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실제로 다만 입찰자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를 구분할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을 때도 크게 다른 점은 없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지역별로는 어떤가요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그렇게 보면 될까요?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경매 투자자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가격이 매력적이라면 지금도 나는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서울보다는 경기, 인천이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일단 뭐 서울에서는 최소한 내가 어떤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했었을 때 웬만한 아파트는 한 본인 돈 5억 정도 나머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면에 이제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한 1, 2억 정도만 있다면 나머지 대출 충분히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알짜 매물이 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인천 연수구에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전용 면적 115.98 이 아파트가 두 번 유찰되면서 감정가가 원래 한 11억 정도 했는데 최저가가 5억 3,900까지 떨어졌다가요. 이번에 이제 감정가의 69.21%인 7억 6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반면에 이제 얼마 전에 또 인천 연수구에 옥년동에는 백산 아파트 감정가 한 3억인데 두 번 유찰된 가격이 1억 5천만 원. 7명이 입찰해서 이를테면 54%에 낙찰됐어요. 반값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1억 6천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런 물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반값이구나.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아크로 리버파크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반포 그 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아니면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아니면 대치우성 1차, 뭐 청담 아이파크, 삼성 청담 아파트, 압구정 현대 이게 사실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알 법한 그런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매물로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 브랜드만 보면 한 채당 거의 뭐 30억 정도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들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강남구 또는 강남 3구 아파트의 경매 매물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이유는 역시 강남 3구도 아파트 이 불황 시장을 견뎌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네. 여전히 강남권의 아파트가 여전히 비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래서 일반 매매가 좀 잘 되지 않고요. 앞으로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경매 매물이 상당히 좀 더 많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이런 물건들은 사실 학군 수요가 있어서 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가격은 조금 더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아직까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거 뭐 바닥 쳤다는 그 생각들이 잘 안 듣나 봅니다. 전반적으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한 1, 2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런 측면에서 경매로만 나왔을 때 좀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예. 일반 매매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부동산 관련한 이 컨텐츠들 유튜브에 보면 썸네일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썸네일 많던데. 어떤 썸네일이 많아요? 예? 어떤 썸네일이요? 뭐 듣도 보도 못한 폭락장이 올 것이다 내지는 무슨 뭐 이런 건데 설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저도 이제 청라 이를테면 검단 예. 신도시 일산을 다녀왔는데 고점 대비 거의 뭐 반토막 난 아파트가 네, 네.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어떤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도 어렵지만 또 계속해서 우하향하기도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조만간 조금 바닥 다지기를 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급락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뭐 떨어지기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시장인가 봅니다. 네. 뭐 주식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오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것이 얘기해요. 또 빠질 때는 또 완전 뭐 지하 몇 층 얘기해서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이야기할 때 네. 삼성전자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4만 원 하던 게 예. 9만 6천 원, 거의 10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갔었죠. 예. 근데 지금이 한 6만 원대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 가격이 딱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네요. 예. 그러네요. 이해하기가 쉽네요. 예. 뭐 사실 이제 매물도 워낙 많고 지금 뭐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다를 것 같은데 경매 시장에서 좀 인기가 많은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 투자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또 투자자 입장에서 예. 굉장히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지금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못 가더라고요. 저도 뭐 이사를 간다라고 한다면 뭐 지하철역 하나 정도 더 갈까 말까. 반면에 이제 투자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전국 어디든지 돈만 된다면 갈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이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 특히 이제 교통 여건과 교육 여건이 좋은 것들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통 호재가 좀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최근 한 4, 5년 동안 네. 가격을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GTX예요. 예. 실제로 예. 이 GTX 기대감으로 파주 운전 같은 경우는 뭐 3배 정도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이를테면 이제 앞으로 또 개발 호재가 많은 가령 이제 서부광역철도 원종에서부터 홍대 입구 또 나중에 원종에서 청라까지 이어지는 더불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오른쪽에는 김포도시철도, 왼쪽에는 인천 2호선이 있어서 중간은 좀 약간 애매한데 나중에 이제 인천 1호선이 계양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5년 정도 개통이 될 텐데 그런 쪽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노선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소사에서부터 대구까지 가는 소사 대곡선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아하. 네, 소사 예, 대곡. 네 맞습니다. 경기도 소사 그쪽. 네, 부천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쪽 라인이 이제 실제로 소사에서부터 이를테면 원종, 김포공항에서 이제 일산으로 넘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강서구에서 예. 일산을 넘어가는 게 차로는 굉장히 빠른데 예. 지하철역으로는 거의 1시간이 걸리거든요. 돌아가는. 근데 이걸로 가면 이제 한 20분 정도면 예.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도 좋고 이제 앞으로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지역. 그래서 마곡과 판교 이런 곳들도 상당히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여건이 좋은 곳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남 3구라든지 네. 목동, 중계동 학원가, 평촌 학원가, 일산 학원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학원가 쪽은 여전히 네, 학교하고 학원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네, 엄마 아빠들이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교육 여건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뭐 그 다음 질문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GTX 하긴 하는 겁니까? 실제로 하기는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것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타당은 한데 네. 어째 뭐 저 땅 파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부분 아마 착공을 하고 있는 것 착공을 같습니다. 하고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투자를 아니 계획하시는 그건 거예요?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뭐 말은 나왔는데 그다음 팔로 땅 파는 수가 소리가 안 없어가지고 좀 약간 네. 좀 그렇죠. 네, 민원도 많이. 근데 교수님, 네. 저 주변에 좀 이 뭡니까 이거 부동산으로 좀 돈 좀 만진 사람들한테 주말에 뭐해 이러면 임장가 이러거든요. 임장. 네. 그래서 임장이 뭐야라고 도저히 못 묻겠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네. 넌 그것도 모르냐 할 거. 임장이 뭡니까? 실제로 이제 임장은 네. 뭐 우리 이제 한자로 치면 예. 부동산에 임해서 물건을 본다 이런 건데 예. 사실 현장 답사입니다. 네. 현장 답사. 아, 그래서- 현장에 직접 임한다 이 네, 말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예. 답은 현장에 있잖아요. 발품 팔아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물건을 보고 확인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하는 네. 건데 사실 이제 임장에서 많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왜 보면 그 지도 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뭐 2D, 3D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주변에 뭐가 있고 다 보이는데 굳이 임장을 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지도랑 현장은 예. 많이 다릅니다. 아. 예.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청라와 검단 신도시 일산의 경매 물건 한 10건 정도 다녀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입지도 좋고 물건도 좋은데 막상 네. 가보면 주위에 어떤 약간의 좀 유해 시설도 있고 아하. 혐오 시설도 있고 또 사실은 유해 시설이나 혐오 시설이나 국가 시설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강서구의 어떤 아파트를 임장 갔었을 때는 다른 건 다 좋았지만 대형 변전소가 있었어요. 예. 그러나 지도에는 변전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현장 가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또 현장 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랑 예. 또는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랑 현재의 가격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검단 신도시에 다녀왔는데 어떤 아파트가 좀 매력적이어서 와이프랑 네. 실제로 이제 호가가 6억 5천만 원 밑에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개사 분한테 현금 5억 5천 있다. 지금 바로 사고 싶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30분 있다 연락이 왔어요. 예. 물건이 있다고. 원래 6억 5천 밑에 매물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한 세 군데에서 예. 5억 5천에 지금 바로 사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체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요. 네. 예. 이 주식 관련 방송도 이렇게 뭐 업무 하다가 뭐 가사 하다가 띄엄띄엄 듣다 보면 뭐 컨텐츠는 안 들리고 종목 얘기만 들리면 덜컥덜컥 사기도 하는데 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월요일 날 SBS BJ에 설 교수님 나와가지고 뭐 소사 얘기도 하고 검단 얘기도 하더라. 오늘은 그거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임장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실제로 예. 이제 그 경매 투자자분들이나 네. 일반 이제 매수자분들은 예. 먼저 본인의 자금과 본인이 이제 원하는 지역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역에 대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현장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렇겠죠.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돌아와서 이제 확인할 때 아까 그게 뭐였더라? 깜빡했다, 근데 놓쳤다. 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꼭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사전에 이제 매물을 좀 봐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은 실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뭐 아예 못 보는 건 아닌데 네. 실제로 현재 점유자가 잘 보여주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통상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다른 호수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마치 예. 이제 어찌 보면 매매할 것처럼 전세에 들어갈 것처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고요. 사전에 좀 지도를 확대해서 네. 그 지역을 조금 공부를 해가는 것도 저는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또는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지역에 개발 호재도 있지만 저는 개발 악재를 좀 많이 보는 악재.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악재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 가면은 당연히 호재는 다 얘기해 줍니다. 가만히 그렇죠. 있어도.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중개업소에 가면 호재도 좋지만 좀 부드럽게 좀 안 좋은 부분을 꼭 물어보는 하긴 혐오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를테면 전투 비행장이 새로 예, 들어온다든지 예. 대형 변전소가 있다든지 예, 예. 또는 뭐 장례식장이 새로 들어온다든지 예, 이런 예. 것들을 그렇죠.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약간 컴플레인 걸기도 애매한 그런 부분이 예.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현장을 갈 때 지도를 확대해서 그 지도를 내가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상당히 발품을 팔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 지도를 그려봐야 되는. 지금 네. 교수님 컴플레인 말씀하셨는데 네, 그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얘기는 잘 안 해줄 거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해도 그렇게 뭐 속속들이 속 시원하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막상 나중에 가서 살아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컴플레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컴플레인에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냥 네. 공부 삼아서 물어봤다라고 예. 한다면 컴플레인의 의미가 없습니다만
실제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하는데 글쎄. 매매를 네. 하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분명히 이 지역이 좀 안 좋은 것이 뭐가 있냐. 예. 변전소라든지 아까 이런 것들을 예. 중개업자분이 알았을 텐데 만약에 그런 걸 얘기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찌 보면 약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에 분명히 제가 이제 어떤 악재를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고 없다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할 때는 최종 선택은 투자자가 하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의 악재를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예.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300m 안에 대형 변전소가 있다. 그것은 좀 약간 아쉽다. 그러나 뭐 유의하지 않다. 뭐 이를테면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줬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직접 투자 아니고 또 끼고 하면 그런 그렇겠네요. 부분은 또 네, 피할 맞습니다. 수가 있겠네요. 임장 다녀오실 거라면서요. 네, 제가 예. 이제 2월 26일 날 예. 저희 이제 수강생들하고 이제 김포하고 검단 신도시를 한번 다녀올 예정인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김포랑 검단 신도시를 다녀오는 이유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5명의 수강생을 데리고 가는데 여차하면 낙찰을 받겠다. 반값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 6억 하던 게 지금 3억 그럼 가거든요. 현금 들고 가시는 분들 꽤 있으시겠네요. 통장에 다 입금하고 지금 가는 네.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임장을 가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그 가기 전에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2035 김포 도시기본계획 또는 2030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각 지자체가 우리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을 시킬 거다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공부를 하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실제 현장에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를 사전에 좀 확인하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사전 답사를 한번 다녀왔던 거니까 그래서 풍무역 앞에서 풍무역 근처는 좀 어떻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는 어떻게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금 검단 신도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천 1호선의 연장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원래는 내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내후년도 3월 정도까지만 공사를 한다. 그럼 이제 사실 개통은 2025년도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청라가 2027년도에 7호선 연장된다 등등등. GTX도 뭐 2025년도. 사실 계획은 계획일 뿐. 통상 보면 한 1, 2년 정도는 충분히 늦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임장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할 텐데 의지를 갖고 가야 된다. 그냥 막연히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지역 이 물건 내가 꼭 낙찰을 받고 싶다 또는 일반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사실은 임장을 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하풀 지금 마곡도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뭔가 메인 요리 먹어야 되는데 에피타이저만 지금 에피타이저만 먹은 느낌.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 저희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